지금 월드컵 조 추첨 현장이 발칵 뒤집혔다. 한국이 월드컵 역사상 첫 포트이 진입과 함께 죽음의 조를 피하고도 강팀들을 흔들 수 있는 극적인 조 편성 결과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들이 포진한 포트 1에서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같은 초강호를 피하고 이동거리 부담까지 최소화된 멕시코 3연전이라는 기적 같은 일정이 한국에 주어졌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우연과 전략적 행운이 동시에 찾아온 것일까? 그리고 이 조 편성이 왜 홍명 보호의 도약을 예고하는 결정적 변수로 평가되는 것일까?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한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한국 축구가 왜 사상 첫 포트 2의 의미를 넘어 역대급 꿀조의 문을 연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단숨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오랫동안 강호들 틈에서 생존을 고민하며 월드컵 무대에 섰다. 매 대회마다 강팀들과 같은 조에 묶여 조별리그 탈락을 걱정하던 시간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FIFA 랭킹 22위로 사상 첫 포트의 진입을 확정하며 전혀 다른 출발점을 맞이했다. 이는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위상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선수들과 팬들의 마음은 복잡했다. 포트 1라 해도 본선에서는 절대 강호들과 마주할 가능성이 크고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탈락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홍명보 감독은 포트 2라는 성과를 기념하기보다 선수들의 멘탈과 조직력을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 대표팀의 일상은 여전히 도전의 연속이었다.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월드컵 조 추첨식은 한국 축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세계적 정치인과 스포츠 스타가 모인 화려한 무대에서 포트 1, 포트 2가 호출되며 전 세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한국이 포트 2로 올라가자 팬들의 관심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집중됐다. 최악의 상대인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피하고 싶다는 바람이 이어졌다. 그리고 운명은 한국을 멕시코가 포함된 어조로 이끌었다. 북중미 최강 멕시코는 까다로운 상대지만 절대 강호들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조합이었다. 이어 포트 3에서 가장 피하고 싶던 노르웨이와 이집트를 피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들어왔다. 마지막 포트 4에서도 이탈리아와 스웨덴을 피하며 유럽 피오 D조가 합류했다. 한국은 예상을 뛰어넘는 조 편성으로 새로운 여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좋은 조 편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은 쉽게 모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멕시코는 홈에서 전혀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는 북중미 최강이며 한국은 월드컵에서 멕시코를 만날 때마다 패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약체라 불리지만 아프리카 특유의 변수가 존재했고 유럽 피오 D조 역시 덴마크가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선수들은 포트 2라는 성취보다 본선 성적에 대한 압박을 더 크게 느꼈다. 팬들 역시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조일 수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홍명보 감독도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며 상대 분석에 몰두했지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상대들의 잠재력이 크게 느껴졌다. 이렇게 한국은 모험의 문 앞에서 기대와 공포 사이에서 흔들렸다. 대표팀은 조추첨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그룹, 전력 분석팀, 해외 정보 네트워크와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멘토 역할을 맡은 분석진은 멕시코가 홈에서 강하지만 전술적 패턴이 반복되는 팀이라는 점을 짚어냈다. 남아공은 체력이 좋지만 압박이 약한 구간이 있으며 유럽 피오 D조는 강팀이지만 전력 변동성이 크다는 핵심 정보를 전달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에게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제시했다. 포트 2로 올라섰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증거라는 메시지였다. 기술위원회와 지도자, 그룹도 멘토 역할을 하며 구체적인 전략, 체력 로드맵, 이동 동선을 제시했다. 이 만남들은 대표팀이 두려움을 분석력과 준비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대표팀은 본선 준비의 첫 관문을 넘어서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평가전 상대를 유럽, 아프리카, 북중미 스타일로 구분해 최대한 월드컵 조 구성과 유사한 형태로 계획했다. 선수단 내 경쟁도 본격적으로 강화됐다. 포트 2 팀에 걸맞은 경기력과 조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주전 체제를 고정하지 않고 실력 중심 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조편성 결과에 맞춰 훈련 프로그램을 재설계했고 고지대 적응, 멕시코 현지 환경 분석,
이동 최적화 전략을 포함한 과학적 접근이 시작됐다. 대표팀은 불안 속에서도 본선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고, 그 순간 한국 축구는 단순 참가가 아닌 결과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게 되었다. 이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춘 첫 번째 경기에 넘기었다. 첫 번째 준비가 끝나자 대표팀은 곧 새로운 시험들에 직면했다. 멕시코는 최근 북중미 골드컵과 예선에서 강력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보여주었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수비 조직 강화가 필수 과제임을 깨달았다. 남아공은 스피드와 활동량으로 승부하는 팀으로 체력전 대비가 시급했다. 유럽 POD조의 잠재적 상대들은 전술적 유연성이 높아 대비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은 새로운 동맹을 얻었다. 해외 분석가들, 전직 대표팀 코치들, 국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조언자로 합류하며 정보력과 준비의 폭이 넓어졌다. 팬들도 포트이 한국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보태며 심리적 동맹이 형성되었다. 시험 속에서 적이 드러나고 동시에 협력자들이 모습을 드러낸 시기였다. 대표팀은 본선이 다가올수록 한 가지 근본적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다. 우리는 정말 포트이 팀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단지 좋은 조 편성만으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며, 진짜 승리는 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가능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에게 한국 축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재확인시켰다. 빠른 전환, 강한 조직력, 끈기 있는 수비, 그리고 순간 집중력. 이 네 가지는 한국 축구의 정체성이었고, 이번 월드컵에서 반드시 살아나야 할 핵심 요소였다. 멕시코, 남아공, 유럽팀이라는 상반된 스타일의 상대를 모두 상대하기 위해서는 전술적 일관성과 멘탈 집중이 필요했다. 대표팀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깊은 정체성 재정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대표팀은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맞았다. 일부 핵심 자원의 컨디션 난조, 부상 변수, 유럽파 선수들의 일정 문제 등이 겹치며 계획이 흔들렸다. 평가전에서는 실점 패턴이 반복되며 수비 조직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팬들의 불안도 커졌고, 일부 언론은 포트이 한국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도 자신감을 잃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 시련은 대표팀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며 전술 구조를 재정비했고, 체력 로드맵을 다시 짜고 선수 개개인의 역할 이해도를 강화했다. 가장 낮은 지점에서 한국 대표팀은 정신적, 전술적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 위기가 곧 전환점이 되었다. 시련을 넘긴 뒤 대표팀은 중요한 돌파구를 얻기 시작했다. 멕시코의 약점인 수비 뒷공간과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명확히 드러났고, 남아공의 빌드업 불안정도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유럽 PO팀의 전력 분석도 구체화되며 대비 전략이 완성됐다. 무엇보다 대표팀은 자신들이 가진 장점이 오히려 조 구성과 잘 맞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빠른 역습과 전환, 강한 압박은 멕시코와 남아공 스타일에 잘 대응되는 무기였다. 선수단 내 경쟁 체계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전력 완성도가 높아졌다. 한국 대표팀은 준비 속에서 자신감을 되찾았고, 조별리그 가능성이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왔다. 이것이 시련을 버티고 얻은 가장 중요한 보상이었다. 본선 개막이 다가오자 대표팀은 마지막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과달라하라에서 두 경기를 치르고 몬테레이로 이동하는 일정은 체력적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이동과 환경 적응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였다. 코칭 스태프는 고지대 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현지 기후와 경기장 특성을 분석했다. 멕시코 원정의 관중 압박을 이겨낼 멘탈 훈련도 병행됐다. 선수단은 모든 분석과 전략을 실제 경기 플랜으로 통합하며 마지막 하나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팬들의 기대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팀이 아니라 월드컵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준비를 끝낸 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최종 대결을 향한 귀로가 시작되었다. 마침내 본선 첫 경기부터 한국의 부활이 시작되었다. 멕시코를 상대로 한국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압박 타이밍과 수비 라인의 조율이 안정되었고, 역습은 이전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전개됐다. 남아공전에서는 활동량과 집중력을 앞세워 경기를 지배했고, 유럽 PO팀과의 3차전에서는 전술적 유연성과 집중력이 돋보였다. 한국은 포트이 팀다운 경기력을 증명하며
조별리그 가능성을 실체로 만들어냈다. 중요한 것은 승리 여부보다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축구를 보여준 것이었다. 한국 대표팀은 스스로의 성장과 준비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월드컵 무대에서 부활을 이뤄냈다. 대표팀의 여정은 단순한 조별리그 결과를 넘어 한국 축구 전체에 새로운 변화를 남겼다. 포트의 첫 진입, 전략적 조편성 대응, 고도화된 준비 과정, 그리고 본선에서의 경쟁력은 한국 축구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었다. 팬들은 한국 축구가 더 이상 약자의 위치에 머물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었다. 기술위원회와 협회는 이번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장기 로드맵을 강화했으며 선수단은 자신감을 유지한 채 다음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국 축구는 이제 귀환한 영웅처럼 새로운 기준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었다. 오늘 영상에서 공감되었던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와 깊이 있는 분석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대한민국 글로벌 K 감동사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큰 응원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